나의 삶은 매일 그대로인데 신제품은 매일 쏟아집니다. 억울할 정도죠. 쏟아지는 신제품만큼 제 잔고도 떡상하길 바라면서 6분의 고민 끝에 오늘 소개할 신제품 5개를 꼽아봤습니다. 디몽크의 테크5 16화 바로 시작합니다. 캐논이 작년 출시했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EOS R의 파생형 모델 EOS RP를 공개했습니다. 파퓰러에 P를 붙여 완성한 보급형 카메라입니다. 자체 성능은 더 낮지만 EOS R의 강점 몇 가지를 계승하고 바디 경량화, 사용자 편의 기능 몇 가지를 곁들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문자를 겨냥한 캐논의 수작입니다. 2620만 화소 35mm 풀프레임 CMOS 센서, 디지게이트 영상 처리 엔진 탑재. 이전보다 화소수는 소폭 낮아졌지만 전반적인 제품 크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440g의 가벼운 바디가 아주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풀프레임 카메라 중 정말 가벼운 편에 속하긴 합니다. 소니 A7 시리즈보다 가벼우니까요. 여전히 듀얼 픽셀 CMOS AF 시스템과 함께하며 0.05초의 빠른 속도로 초점을 잡아줍니다. 캐논이 뭔 짓을 해도 제가 사용 중인 GH5보단 빠를 겁니다. 충분히 부러운 부분이에요. 전자식 뷰파인더는 0.4인치로 작아졌고 후면 디스플레이 또한 3인치로 작아졌습니다. 회전형 풀터치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목을 꺾어가며 구도를 잡을 일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여전히 칭찬해줄 만합니다. EOS R과는 달리 바디 상단에 붙어있던 액정 디스플레이는 모드 다이얼로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다 둥그렇게 깎여버린 바디는 사실 세련됨보다는 내가 좀 더 저렴해졌어요 라고 눈치 주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최대 4K 24프레임 영상을 지원하지만 1.6배 크롭과 함께합니다. C로그는 당연히 없습니다. 손떨림 방지 기술은 직전 모델과 같습니다. 바디는 광학식이 아닌 디지털 보정 기술이며 광학식은 렌즈로 퉁칩니다. 너무 욕하지 마세요. IS 시스템 렌즈를 더 많이 팔아치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찍을 땐 숨을 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방아쇠 당길 때처럼.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잘 잡아냈습니다. 가격 3월 1일 164만 9천원에 출시됩니다. 비록 중요한 거 몇 가지 다 빼먹고 내놓은 것 같지만 이 가격에 이만한 크기의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 이건 분명합니다. 역시 사진은 캐논 인정하지만 풀프레임 미러리스 동영상 레코딩은 많이 아쉽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캐논 EOS RP보다 이 녀석을 기다렸을 겁니다. 소니 풀프레임 미러리스 A7 S3 여전히 소식 없고요. 대신 A6400이 출시됐습니다. EOS RP보다 저렴한 카메라입니다. 2420만 화소 APS-C 타입 XMOR CMOS 센서로 A6300, 6500과 동일한 센서입니다. 바디만 봤을 때 EOS RP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더 작고 보다 가볍다는 장점은 있지만 풀프레임의 방대한 감성을 쫓기에는 아쉬운 스펙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스펙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 이보다 훨씬 작은 센서가 들어가는 마이크로 포 서드 GH5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유튜버니까요. 아무튼 이전 모델과의 차이점이라 한다면 빨라진 고속 AF입니다. AF 포인트는 425개, 0.02초의 빠른 AF, AI 기반 리얼타임 IAF, 리얼타임 트래킹, 11연사 고속 촬영 등이 포인트입니다. 또한 최신형 모델답게 180도로 꺾이는 틸트 터치 디스플레이를 갖췄다는 것은 보너스입니다. 사진도 사진이지만 사실 영상에 더 특화된 바디입니다. 픽셀 버닝 없는 풀픽셀 리드아웃, 4K 30p 레코딩을 지원하며 사실상 팀킬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스펙인데 소니가 웬일로 이렇게 착하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니도 캐논 못지않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적합한 모델이라고 광고하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유명 크리에이터들 손에 카메라를 쥐어주고 미러리스 시장을 선도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잘하는 짓입니다. 과감히 C로그를 빼먹은 뒤 팔아치우고 찬양받고 싶어하는 캐논과는 달리 S로그2, S로그3를 모두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다만 저 디몽크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좀 많이 섭섭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 녀석의 치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디 손떨림 방지 기능이 제외됐습니다. 있던 걸 뺀 거죠. 소니답습니다. 물론 손떨방 기술이 적용된 렌즈를 써서 극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차이는 꽤 크죠. 영상 찍을 땐 숨을 안 쉬면 됩니다. 아까 말했죠? 방아쇠를 당길 때처럼.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소니 치고 꽤 겸손하게 나왔죠. 바디만 약 110만원. 손떨방 하나 제외됐다고 꽤 솔찬 가격으로 출시됐습니다. 어딜 봐도 EOS RP보다 나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적어도 영상 제작자 입장에선 말이죠. 그러니까 A7 S3는 대체 언제 출시되는 걸까요? 파나소닉 S1하고 간보고 있는데. 세 번째는 좀 쉬었다 갈까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에이스 침대 말고요. 포드 침대를 말하는 겁니다. 레인 키핑 베드. 116년의 역사.
자동차 회사 그 포드 맞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포드야 라고 비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재작년에는 자동차 뒷좌석처럼 흔들리고 조용히 엔진음을 내주는 요람을 공개한 적이 있고 작년에는 예민한 귀를 가진 강아지들을 위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된 강아지 집을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116년 동안 차만 만들면 다른 거 만들 때도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룻밤 동안 12번에서 20번 정도의 뒤척임이 있다고 합니다. 혼자 잘 때는 상관없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자고 있을 때 잠결에 상대방을 20번 정도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이것 또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포드는 세계 이혼율도 줄이고 자사 기술도 과시할 겸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접목시킨 침대를 내놨습니다. 매트리스에 압력 센서를 내장하고 매트리스에 내장된 컨베이어 벨트로 침대를 기울여 침대 위에 있는 두 사람이 정해진 레인에 따라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침대인 거죠. 사실 어디까지나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당장 구입할 수 있는 침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약한 잠버릇으로 서로 열받아 있는 커플들이라면 이제 조금만 존버하시면 되겠습니다. 곧 서로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올 테니까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포드 침대. 웨스턴 디지털이 드디어 USB-C 포트를 달고 있는 포터블 스토리지를 내놨습니다. 마이 패스포트 울트라 젠4 4세대 외장 하드입니다. 웨스턴 디지털의 매우 성공적인 라인업이지만 그간 타입C를 지원하지 않아서 구입하려 해도 뭔가 번거롭고 껄끄러웠는데 드디어 새 단장했습니다. 아노다이징 방식으로 가공된 알루미늄 표면은 여전히 세련됐지만 이전 시리즈와 비교하면 조금 투박하게 생긴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루, 블랙, 실버 두 가지 색상만 준비됐죠. 비교적 겉멋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로 81.6mm, 세로 110mm의 작은 크기에 최대 1테라부터 4테라까지 당연히 USB 3.0 어댑터를 통해 구형 기기들과 물릴 수도 있고 이전처럼 256비트 AES 하드웨어 암호화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스토리지까지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WD 디스커버리 소프트웨어도 껴줬습니다. 맥북 사용자라면 타임머신 기능을 고려해 처음부터 이쁘게 세팅된 4맥 버전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 제한 보증은 여전하고요. 1TB 모델이 약 9만원, 4TB 모델이 약 18만원입니다. 포터블 SSD를 구입하자니 아직도 한참 비싼 가격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다면 그냥 속 편하게 4TB로 3년간 버텨보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돈이 많다면 그냥 삼성 T5를 구입하세요. 1TB에 26만원이지만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요즘엔 카메라에 바로 붙여 쓰기도 하거든요. 작고 가벼워서. 기계식 키보드에 빠지셨다면 이제는 광학 기계식 스위치 마우스를 쓰실 때가 왔습니다. HP가 업계 최초 타이틀을 2개나 선점한 게이밍 마우스 오멘 리액터를 드디어 국내 출시합니다. 크지도 작지 않은 애매한 사이즈, 161g의 가볍지도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 애매한 무게, 조금은 특이한 풍뎅이 디자인이 인상적인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일반적인 마우스들처럼 버튼을 클릭했을 때 물리적인 접점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 방식인 겁니다. 일정 깊이로 버튼이 눌리면 작동되는 거죠. 광축 키보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동 속도가 상당히 높고 높은 내구성이 강점인 방식인 거죠. 프로게이머까지 고려해 설계된 게이밍 마우스라고 선전했습니다. 최대 16000dpi, 인풋 렉 제로, 0.2ms/s의 초고속 응답 속도, 5천만 번의 클릭 내구성이 특징입니다. 숫자만 나열하면 뭔가 엄청난 것 같은데 좀 느려도 쓰는데 아무 문제 없긴 했습니다. 오멘을 상징하는 부드로고 휠에 적용된 LED는 최근 출시되는 화려한 마우스들과 비교하면 아주 겸손한 편입니다. 사용자의 손바닥이 직접적으로 맞닿는 마우스 팜레스트면은 풍뎅이 날개를 들어 올리듯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편의성은 높아 보이는데 역시 굳이 필요할지 의문이긴 하지만 신기하긴 합니다. 결국 첫 번째 최초 타이틀은 광학 기계식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메탈 케이블이 적용됐습니다. 메탈한 느낌은 좋은데 이게 두껍고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프로게이머들이 이 녀석을 사용할지는 의문이 들지만 확실히 HP가 이제 게이밍 기어를 만드는데 재미 들렸다는 겁니다. 기업들에게 제품을 팔아치우는 게 이제 지친 거죠. 게이머들 주머니 터는 게 더 편안할 겁니다. 작년에 나왔던 HP 리액터 이제 국내에서도 99,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5가지 신제품 소개는 끝났습니다. 이 중 하나는 구입할 수도 없는 프로토타입이지만 재미있었잖아요? 그러면 된 겁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리뷰가 안 올라온다고 지금 댓글이 폭주 중입니다. 폭주.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저도 게임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눈이 뒤집힐 지경이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겠죠. 조금 이따 가서 로또를 사올 겁니다. 1등 되면 가장 먼저 편집자를 고용할 거예요. 아, 부자로 태어났어야 했는데.